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필자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요지, 주제,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입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자, 난이도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요지, 그리고 주장, 그리고 이제 주제, 제목, 이 순서로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자, 주장 같은 경우에는요, 소재를 먼저 찾으실 때는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 그건 내가 소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뭐 예시를 든다거나, 뭐 이런 거를 보시고 소재를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주장은요, 단서를 이용해서 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요, 이제 이 단서 밑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다음 강의 이어지는 주장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예문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 거거든요. 자, 먼저 예문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은 2019학년도 3월 모의고사였어요.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었고요. 자, 마지막쯤 가니까 seek out 이란 표현이 보이실 거예요. 아, 명령문이 뜬 거죠. 주장은요, 강하게 내가 당신 이거 하세요 라는 말로 하고 싶은 거니까 명령문이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명령문을 우리 잘 읽으면 거기가 주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실게요. 자, 뭘 찾아요? 인턴십이라던가 뭔가 선택 과목 같은 거, 뭐 이런 선택 과목에 지금 예를 이렇게 들어놓고 있고요. 자, 이런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인턴십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왜요? To give you your liberal art. 이게 이제 교양 과목이잖아요. 이제 당신의 교양 그런 과목의 teeth. 어떤 일을 단단히 이제 해주기 위해서 교양 과목의 어떤 걸 좀 더 튼튼히 하려면은 이런 인턴십이랑 이런 선택 과목도 들어야 돼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학생들이랑 그리고 뭐 젊은 이런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should 뭐 해야 된대요? 아, 이런 조동사 should, 당일을 나타내는 should, must, have to가 뜨면 그것도 주장이구나. 자, 여기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seek out. 아까 seek out 하라고 했었잖아요. 명령문으로. 자, 또 명령문 쓰지 않고 조동사 should, 조동사, 즉 당일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자, skills and certification that will provide more practical credential in marketing yourself in the career world. 자, 당신이 해야 될 거는요, 어떤 스킬, 어떤 능력이라던가 어떤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찾아서 갖춰놓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요, 당신이 조금 더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자격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니까 그런 거 좀 따두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시장에 마케팅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그렇죠? 어디에 있어서 아, 내가 직업 세계에 있어서 아, 내가 이런 전문가 자격증도 땄어요 라던가 나 이런 인턴십도 했어요, 나 이런 선택 과목도 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교양 과목과 더불어서 아, 이런 것이 나한테 이런 teeth, 힘을 주게 되는 거니까 아, 이걸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말이 어딘가요? 자, 1번은요, 교육은 실리보다 원칙을 중요한다. 지금 교육에 대한 어떤 원칙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죠. 2번은요, 입문 소양과 함께 실무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라는 얘기 정확하죠. 3번은요, 교육과정에서 교육 과목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교양 과목의 비중을 줄이세요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잖아요. 4번은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5번에 시장의 경쟁 논리를 인문학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자, 뭐 시장의 경쟁 논리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른 예문을 보시면서 한번 적용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4월 모의고사였고 마찬가지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도 우리 명령문으로 찾아냈었죠. 똑같아요. 여기 명령문 어디 있었어요? 아, work with. 아, 일을 하세요. 누구랑 일을 하세요? What they give you. 자,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것을 what they give you. 그들이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것과 함께 일을 하세요. 도대체 그들이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 근데 여기 instead of가 보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resisting and trying to change them. 그들을 변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들을 막 이렇게 맞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한테 주는 걸 같이 함께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위를
계속 찾으러 가면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당신한테 주는 걸 그냥 그대로 같이 함께 그냥 나아가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바꾸려고 한다거나 사람들을 막 어떻게 resist, 뭔가 거부하거나 뭔가 이렇게 앞서 싸우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갖고 있는 그거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냥 같이 가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쌤 이렇게 명령문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이런 instead of 같은 거 요런 거는 이거 대신에 이거 하라라는 얘기니까 이거의 역접을 생각해서 이것의 반대의 얘기를 조금 매치해서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이 그들이 당신한테 주는 것과 함께 뭔가를 work with 하라는 말이 좀 느낌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instead of와 같은 약간 역접의 느낌, 그렇죠? 이거 하는 대신에 라는 거니까 이건 하지 말고이니까 이것도 조금 이해를 같이 잘 해주면 여기가 확실히 와닿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말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죠?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쵸? 아까 그 타인들을 체인지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당신한테 주는 거 그거 그냥 같이 함께 work with 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은요. 감정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세요 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죠. 3번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관성이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세요 라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4번에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면 인내심을 가지세요 라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5번에는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에 경청을 하세요 라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자, 그쵸? 같이 타인이랑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가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1번 정답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지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였어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우리 제일 처음에 1번 글의 유형에서도 명령문 뒤에 또 뭐가 떴었죠? 조동사, should. 자, 뭐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should가 뜨고 있어요. 자, 여기를 잘 읽으셔야겠죠? 자, 만약에 한 학생이요, 어떤 과학 컨셉, 개념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면 그 학생은요, 뭘 해야 된다고요?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요, 이 과학 컨셉, 과학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겠죠? 과학 개념을 경험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뭐에? 과학 개념을 이해하려면. 근데 얼마나? Multiple times and in various contexts. 굉장히 많이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그 개념에 대해서 계속 경험을 해야 된대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이랑 가장 적절한 걸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가봤더니 1번에 과학 개념을 학습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접해야 된다. 정확하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죠? 1번 정확하고요. 2번은요. 복잡한 과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아까 한 거 아니었죠? 자, 뭐뭐 해야 합니다 할 때 암기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 했어요? 아니잖아요. 3번은요. 효과적인 과학 학습을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숙지하세요 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었죠? 여러 번 반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4번의 과학의 원리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선차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난이도 얘기 없었고요. 5번에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과학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시각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한 문제 더 보고 가실게요. 자, 2019년도 7월 모의고사였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쯤에서 우리 역접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주장이었어요. 주장은요, 앞에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뒤집는 그런 but, however, unfortunately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좀 특이하게 regrettably라는 표현이 나와서 여기도 같이 함께 잡아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죠? Unfortunately 이런 표현이랑 지금 가는 거니까 비슷한 의미니까 조금 특이하게 쓰여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앞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뒤에 어차피 벗이 또 나오니까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요. 때때로는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아마 당신이 이제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대신에요. 그러나 당신은요, you have to. 우리 아까 좀 전에는요, should를 이용해서 풀었거든요. 요번에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but과 함께, 역접과 함께 이렇게
당위를 나타내는 동사, 조동사와 같이 쓰여서 이렇게 많이 주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잘 봐두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당신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의 아이가 경험을요 그냥 하게끔 냅두래요. 뭐를요? 그냥 그 자연스러운 그 결과를 그냥 경험하게끔 당신의 아이를 그냥 두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냥 그 아이가요 배우게 하래요. 이런 작은 실수들. 아이를 그냥 냅두다 보면 아이가 실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실수를 통해서 그냥 배우게끔 그냥 당신은 냅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 막 안 가고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아이들 그냥 냅두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자, 그럼 우리가 선택지를 가보니까 1번에 자녀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진지하게 경청하세요. 너 꼭 들어야 합니다. listen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었고요. 2번은요. 자녀가 직접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게 하라. 아, 그냥 자녀를 그대로 두세요. 자녀가 알아서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끔 냅두세요. 괜찮네요. 3번은요. 자녀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자, 이 호기심을 막 유발하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4번은요. 실패를 겪은 자녀에게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위로하세요. 뭐 위로하라는 얘기도 없었고요. 5번에는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명확히 설명하세요. 자, 이 말은요. 우리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필자는요.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개입을 하기보다는 아이가 그냥 스스로 배울 수 있게 그냥 그만두고 그냥 냅두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함께 필자 주장에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이제 하고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계속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이제 자기 것이 되고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필자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개념 강의가 될 건데요. 일단 주장이랑 요지랑 주제랑 제목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죠. 대의를 크게 파악하는 문제의 네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이 네 가지가 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순서대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장이 가장 그나마 쉽고 그 다음에 요지가 쉽고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이 순으로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할 주장은 비교적 좀 쉬운 부분이라서 이해도 잘 되고 찾기도 좀 쉬울 텐데요. 저 마지막으로 가는 제목 부분이 가장 함축적인 의미를 가장 품고 있는 제목 찾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의를 파악하는 것은 다 비슷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찾아가시면 되지만 특히 주장을 찾으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찾아가셔야 되냐면은 주장은 뭐뭐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 이거 꼭 해라 라는 어떤 당위를 이거 하세요 라는 당위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명령문으로 문장의 처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너 이걸 꼭 해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명령문 긍정의 명령문이 들어가든 아니면 don't로 시작하는 부정의 명령문이 들어가든 주장을 찾으실 때는 명령문을 잘 보아라 라는 게 키포인트 1번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셔야 될 다른 이제 포인트는요. 당위의 조동사예요. 자, 당위의 조동사라고 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 명령문을 굳이 조동사로 바꾸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 ought to, must, have to, need to와 같은 표현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거와 다시 조금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 여기 부분이에요. 자, it to 혹은 it that이라는 가주어, 진주어를 이용해서 자, that 이해하는 것, to 이해하는 이 진주어 부분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이 또한 주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 2는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그쵸? 혹은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it to, it 대 구문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important, 쉬운 표현이죠. 그리고 crucial, critical, significant, essential, meaningful, 그리고 clear까지 잘 챙겨두시면 돼요. 여기 표현을 잘 익숙하게 생각해 놓으셨다가 여기 구문을 잘 파악하시면 여기가 주장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장 찾을 때 포인트 3번은요. 자, 많은 어떤
단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장을 나타낼 때 잘 보셔야 되는 연결사예요. 연결사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연결사 역접의 표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결과 혹은 요약과 같은 여기 연결사. 자, 네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요. 연결사인데 세 번째 포인트는 역접을 하는 연결사. 네 번째 포인트는 결과나 요약을 나타내는 연결사예요. 자, 그러니까 특히 여기 역접이 정말 중요한데요. however 같은 혹은 조금 더 어려운 nevertheless 같은 혹은 but, yet, 뭐 by contrast 혹은 yet 이란 표현 대신에 뭐 still로도 많이 쓰잖아요. still이 뭐 여전히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연결로서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still도 자주 나오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역접의 연결사 잘 챙겨 봐주시고 그리고 결과나 요약을 나타내는 뭐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를 착 찾아내면 주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용에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은 대부분 후반부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전반부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요즘은 좀 후반부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8년 4월 모의고사였는데 후반부쯤에 주장이 나타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조금 읽다가 보면 마지막 쯤은해서 명령문이 떠요. 자, 여기서는 어떤 명령문이 떴냐면 be open이라는, 그쵸? 비동사 원형이 이렇게 문장 처음에 와서 명령문이 떴으니까 아, 주장은 명령문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잘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읽어봤더니 be open and willing to listen to what they say.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라는 거죠. 오픈해서 경청해서 그쵸? 오픈 마인드로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지금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라는 말, 그 말은 좀 다른 한국말을 좋은 말은 뭐예요? 경청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직장에서 배움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려면 경청하세요. 선생님, 근데 저는 경청하세요 앞에 부분에 직장에서 배움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려면은요, 이 말은 여기서 끌어오지 못했는데요. 그쵸? 괜찮아요. 이렇게 끌어오지 못해도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들어간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들어간 중요한 표현은 경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listen to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럼 그 다른 지문에는 경청해야 된다는 말이 없는지 한번 잘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성취에 가치를 두어라. 경청이란 얘기가 없고 오히려 경쟁이나 협업 같은 얘기밖에 없죠. 자, 3번에는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능력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 직원에 맞는 역할 부여란 얘기를 하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 배려가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5번은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지금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경청하다는 말, 여기 들어가 있는 2번을 포인트로 찍어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다른 예문 보시면서 다시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디가 중요한 단서였냐면 however였어요. 자, 그러나라는 역접이 나온 거예요. 자, 역접부터 나온 거는 앞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읽었어도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봤더니 building in regular your time, you time, 그러니까 너의 시간이겠죠. 너 스스로의 어떤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는 것, 형성하는 것은 can provide numerous benefit. 정말 많은 이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만의 시간을 뭔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가지면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장하는 건 계속해서 너의 시간을 일정하게 가지세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 그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보기로 가봤더니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서 그쵸? 원하는 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라는 이 표현, you time 이란 표현 여기 들어가 있죠. 자, 2번 보시면
보면은요, 타인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 타인과 정기적으로 교류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내 시간을 가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2번은 좀 반대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체계적으로 시간을 매니지하라라는 매니지먼트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아니고요. 4번에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조화를 이루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시간을 가지세요 라는 거니까 어떤 이런 조화 얘기도 아니에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우선순위는 동료와 협의하에서 정해야 된다. 동료와 협의하세요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접 부분에서 포인트는 아까 내 시간을 가져라 라는 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라 라는 이 말이 들어간 1번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쌤, 저는 원하는 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잘 몰랐는데요. 자, 여기를 거기서는 못 꺼냈을지 모르겠지만 단서 부분에서 나온 확실한 말은 1번에 밖에 없으니까 자, 안전하게 1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쵸? 자, 또 다른 지문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봤더니 요번에는 2019년 수능 문제였는데, 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주장이 아랫부분에 후반부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however라는 역접의 연결을 이용해서 여기서 주장을 끌어냈어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솔직히 날라가도 돼요, 기억에서. 여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나 we need to. 아까 여기 however 플러스에 그리고 need to라는 이런 당위를 나타내는 should, must, ought to 같은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장에서. 여기를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죠. 자,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Be cautious. 뭔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대요. 뭐에 관해서요? Think of war and the image of the enemy.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전쟁이라던가 뭔가 전쟁에 있으면 적이 있잖아요. 그 적의 이미지를 뭔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나 어떤 전쟁의 적이라는 그 이미지는요. That informs it in an abstract and uniform way. abstract은 뭔가 추상적으로, 그쵸? 그리고 uniform은 뭔가 획일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획일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그쵸? 그렇게 우리가 적을 인지한다거나 전쟁을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세요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딱 추상적으로 이렇게 혹은 전쟁했을 때 적 이렇게 하면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획일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여기는 키워드 정확하게 들어간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로 갔더니 자, 1번에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however 여기 구분을 정확하게 한글로 해석해 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정확하게 답 찍을 수가 있고요. 자, 다른 보기 한번 보실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적에 따라 다양한 전력과 전술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된다. 지금 뭔가 우리가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3번은요. 보편적 윤리관에 기초해서 적의 개념을 정의해야 된다. 우리 적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4번은요. 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결정을 합시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었죠? 정치적 결정 얘기 아니었고요. 5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이 말은 맞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5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은 맞지만 절대 여기서 나온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현혹돼서 5번 답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고 또 다른 예문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를 봤더니 2017년 6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조금 중간 부분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 자, recognize that 이라는 표현, 바로 명령문 나왔잖아요. that 이하를 인지하세요. 그쵸?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걸 명령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를 인지하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인상인데요. of others. 타인을 봤을 때 그 첫 인상이라는 것이
또한 영구적인 어떤 실수가 될 perception이니까 뭔가 인지적인 그런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대요. 타인의 첫인상이 뭔가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인지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오류는 우리가 피해야 될 거니까, 그쵸?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지라는 어떤 해결 방법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가는 거예요. To help avoid committing these errors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engage in. 여기 engage in도 또한 지금 명령문이죠. 그래서 여기 명령문이 두 개가 떴어요. 자, 첫 번째는요. 뭔가 우리가 타인의 첫인상을, 그쵸? 봤을 때 어떤 인지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뭔가 engage in, 뭔가 관여를 하라는 거죠. perception checking, 인지 체킹이에요. 뭔가 우리가 인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렇게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잘 관여를 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오류는 피해야 되니까. 그쵸? 우리가 타인의 첫인상을 통해서 뭔가 오류를 저지르는 걸 피하려면 우리가 인지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잘 체크를 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랑 가장 비슷한 이제 단어, 문장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 보기로 가봤더니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오류가 없는지 있는지 점검하라. 아까 두 번째 주장에서 그 인식에 오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점검하세요라는 게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괜찮죠? 자, 2번은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리고 타인과의 만남을 피해라. 지금 다른 사람하고 만남을 피하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읽지 않았었죠. 3번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세요.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 단서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3번도 될 수가 없고 4번은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던가 내 스스로의 감정을 뭐 표현하라던가 이런 얘기가 없었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서로 일치를 시켜라라는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주장 풀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자, 포인트 4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명령문이랑 그리고 당일을 나타내는 조동사와 그리고 연결어, 그렇죠? however 이라던가 so라던가 그런 역접의 연결어 등을 잘 기억하시면은 주장은 매끄럽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잘 적용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4강에서 요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